마음의 준비가 됐어? 이렇게 너무 시작해도 돼? 너무 바로 시작해도 돼? 어차피 네가 다 편집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다 편집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다 애들이 나한테 그걸 할 때마다 나한테 물어봐. 도대체 너는 뭔 얘기를 하려니? 할 얘기가 있니? 하지만 1시간이 다 넘어가고. 알았어. 리딩을 해. 질문에 대한.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폴리라이프고요. 이게 이제 여기 쌓여있기 때문에 책상을 크게 건드리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장비를 안 챙겨와서. 자, 폴리에 오늘 칭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님입니다. 환영합니다. 뭘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네, 다들 뭘 칭찬할지 모르겠다고 다 걱정 와서 오시지만 정말 칭찬할 게 정말 한보따리고, 사실은 이게 제가 세 번째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주변에 하도 방송을 안 하겠다고 하셔서. 근데 또 이렇게 마침 전 세계를 한 바퀴 도시고 돌아오신 분이 계셔서, 보통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약간 농담하는 줄 알 텐데 진짜로 세계를 한 바퀴 작년에 돌고 오신 유럽만. 유럽만? 유럽하고 중동의 저기 이집트, 튀르키예, 저기 모로코. 그럼 어쨌든 유럽이네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하고 네. 북유럽. 그래서 1년 동안 용기 있게 그 여행을 다녀오신 그 용기를 칭찬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이 컨텐츠가 되게 칭찬을 쥐어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짜는 거예요. 별걸 다 칭찬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가 약간 컨텐츠가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이분을 보통은 이전까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손님은 그분을 막 칭찬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분한테 얻어낼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왜냐면은 그 여행을 하시면서 좀 많이 한 자리에 좀 머무셨죠. 네. 좋은 곳에선 좀 한 달 살기.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들면서 약간 추천 장소도 받을 거고, 이분한테 사진을 받아서 또 멋진 사진과 함께 좀 그 세계 여행, 나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또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거든요. 여러분도 직접 만나는 적은 처음이잖아요. 지금 직접은 아니지만 직접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되게 그러네. 지금은 백수고요. 네네네. 백수 아닌 백수. 우리 둘 다 백수. 백수. 근데 공식적으로는 직업이 없어요. 네. 자영업자고. 네네. 어떤 걸 자영업 하냐면, 연구 기획 같은 거 컨설팅 해주는 되게 있어 보인다. 원래 있어 보이게 해주세요. 칭찬하는 애니까 우선 좋은 것만 얘기하거든요. 맞아. 단점은 하나도 얘기 안 해. 단점은 얘기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안식년 때문에 1년. 안식년이었어요? 스스로 정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자영업자니까 누가 나한테 안식년 돈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제 일을 1년 동안 멈추고 그동안 번 돈을 탈탈 털어서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용기. 그런 사람이에요. 좀 자유롭고. 오늘은 되게 머리 평범하게 하셨는데 보통은 이만한 약간 밥 아저씨 머리도 가끔 무슨 소리야. 네, 알겠습니다. 하고만 한 사람들 중에 밥 아저씨가 아니 약간 웬 말이니? 오프라인 아니 그런 파마한 사람 요즘에 못 봐가지고. 예전에 그 자유하면 뜨도 됩니까? 밥 아저씨면? 밥 아저씨 말고 예전에 김희선 씨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 1년간 해외여행을 가야지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지가 사실은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다 생각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원래 조그만 애기였을 때부터, 그러니까 10살, 11살, 요때 때부터 세계여행하는 게 꿈이었고. 그러니까. 다 꿈이 있잖아요. 꿈은 있고, 그 꿈 때문에 사실은 직업도 막 이렇게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직업들을 생각했었어요. 그 직업 자체에 대한 매력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 특파원, 관광 가이드, 하여튼 무역, 회사 가면 무역회사, 해외 영어, 하여튼 다, 그리고 번역을 해도, 통역을 해도, 모두 다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미션, 그 포지션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가야 하는 직업만 하면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다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그냥 꿈으로만 그냥 이렇게 치운 게 아니라,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이렇게 탑재해 갔던 것 같고요. 진짜 그 목표가 남의 꿈보다 좀 더 확실했구나. 네. 구체적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그 직업이 진짜 네. 다 나가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내가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모든 직업을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리고 또 내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아, 나랑 공무원 체질은 되게 안 맞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외교관이라든지 막 이런 이제 시험 봐가지고 막 해야 되는 그리고 조직 생활에 타이트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버리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셨죠? 우연히 시민사회단체에서 국제협력 담당자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지원한 거예요. 시민단체에 관심 있었던 게 아니고요. 국제협력 담당자라고 해가지고 몰랐네요. 근데 마침 그 시민사회단체에 일하는 방식이 제 성격 성향하고 맞았고 제가 또 정치 외교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대학 때 전공을. 전공이 정치외교학과. 그 백그라운드 역시 서당기 3년이면 풍물이네 하더니 4년을 어쨌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단체 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게 막 이렇게 잘 이해가 돼. 난 안 해봤지만 뭐 잘 하게 돼. 잘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인정하니까 재밌어. 그치. 그리고 거기는 좀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렸을 때 꿈을 통해서 그 직업을 선택하시게 됐고, 근데 또 이분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 찍었었는데 편집이 됐지만 다시 한번 좀 요청을 드리자면 몽골에서 1년 동안 나무 심는 프로젝트를 하고 오셨고 그 외에 환경 관련해서 했던 활동들이 뭐뭐 있죠? 몽골에서 1년 정도 사막화 방지 운동하는 거. 사막화 방지. 나무 심었어요. 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나무 심었고 그리고 그 팀은 계속 이제 그 활동들을 지속을 해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가 있고요. 푸른아시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네. 저는 다시 이제 지속가능 발전 운동으로 돌아왔고 물론 이제 그 활동 끝나고 나서 제가 사실 첫 번째 그 1년 여행은 동남아 일주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랬어? 2009년, 10년도에. 네. 그때 이미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 돌아오고 이제 제가 2009년도에 동남아시아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2009년, 10년도에 동남아를 다 돌았어요. 그것도 너무 좋았겠는데? 그거 다 돌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돌아오고 나서 내가 한 또 10년 후에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왜냐면 이제 여행을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 충분히 쉬었고 맞아. 많이 내려놨고 그러니까 이제 비워놓은 거죠. 그리고 뭔가를 더 채워서 내가 이제 또 열심히 생산적인 활동을 한 다음에 어느 시점에 다시 그 한 10년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게 있었어요. 그 여행을 마치고 사실 공부를 이제 하고 나서 다시 지속가능 발전 운동이라고 UN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기업이 뭐 ESG, 친환경 뭐 상품을 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회적 기업이어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다 여기 지속가능 발전하고 연관돼 있는 거. UN 차원에서 합의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걸 주제로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제 그것들이 시민사회 운동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작업하고 국가 정부, 지방 정부가 이제 정책을 만들 때 그것들을 고려하도록 맞아. 저는 컨설팅하고 연구 분석해주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어가려고 했던 게 그래서 그 돈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10년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지속가능 발전 정책 컨설팅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그 제가 돈 모으는 게 막 이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저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통 이렇게 컨설팅 연구 컨설팅 작업을 하면 아무리 적어도 연봉이 5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는 5천 미만이에요. 그 소비를 안 하시잖아요. 아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상이 무력 덩어리 이쪽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무력에. 아무것도. 먹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 그래요? 잘못던데. 그러니까 그 미식가가 아니라는 뜻이죠. 미식가가 있으면 먹는데 맞아요. 막 찾아다니는 맞아요. 막 비싼 거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관심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남자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자에 대한 관심이 남아있나요? 혹시? 남아있나요? 잘생긴 남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관심은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관심 있는 분야가 뭐예요? 저는 좀 이제 뭔가를 학습하는 거에 대한 관심. 학습에 대한 그래서 지금 독서 모임을 열심히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셨군요. 네, 그럼요. 독서 1년 동안. 네. 그러셨구나. 하고 있어요. 학습에 대한 이거 진짜 너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우리가 돈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욕구가 학습에 대한 욕구다. 네, 일단은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 떨어진 얘기 같아서 그렇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여행을 갈 때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편집된 부분이 있는데 여행을 갈 때 한 달에 100불을 잡았다. 100 무슨 1000불? 1000불 110만 한 달을 1000불을 잡았다. 1000불로 살기, 그러니까 1000불로 한 달 살기 컨셉으로 그럼 총 계획을 잡았고요. 그러면은 이제 12개월 해보세요. 1000불 곱하기 12개월. 네, 12,000. 12,000불. 그러면 어느 정도 한국 돈으로 약 2천만 원. 약 2천만 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녀왔잖아요. 정확하게 355일인가예요. 갔다 온 게. 근데 이게 되게 빡세단 말이야. 12개월은 아니고 11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2천만 원으로 모든 비용을 다 하신 거예요? 비행기 제가 다녀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1,900만 원을 썼어요, 제가.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880만 원인데,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원 정도는 선물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빼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1,90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 굶으신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면 노상에서 주무신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근데 너무 괜찮은데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라마다 제가 21개국 한 50여 개 도시를 갔어요. 21개국? 네. 50여 개 도시를 50여 개 도시. 네. 여행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약간 하루 예 한번 들어주실래요? 하루로 일단 저는 숙박은 점심, 저녁 숙박을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도심에 잡으면 역시 에어비앤비도 비싸요. 에어비앤비 일종의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현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한칸을 빌려서 나머지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치.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게스트하우스도 나와 있고 막 이러는데 매물들이 이제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주인이랑 같이 공유하는 것, 방 한 칸 쓰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에어비앤비가 좀 쌀라 그러면은 그 핫플레이스에서 버스 타고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좀 저렴해요. 저는 이제 다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전 장기 여행이고. 그렇지. 좀 최소 한 도시에서 일주일 정도 이상을 머물렀는데 그러면은 제가 오히려 외곽에 빠져 있는 게 좋아요. 그 도심지 관광지에 있으면 거기 머무르게 되는데 저는 현지의 골목골목길,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하고 그들과 함께 수다 떠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여행은 관광지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외곽에 빠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알아보게 돼 있고, 그리고 동네 슈퍼마켓을 가게 돼 있고. 그럼 더 문화에 깊숙이 빠져. 맞아. 사람들한테 접근을 아니 할 수 없고, 자꾸 물어봐야 되니까. 어디 가서 타야 됩니까? 어디 가서 사야 합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골목골목길을 들여다보게 되죠. 거기 현지 사람들이 정말 일상 살아가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새끼 다 먹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원래 두 끼 먹는 사람이에요. 그치. 나도 그건 그렇다. 새끼를 그러면은 없었고 다 사 먹으면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서 다 해먹었어요. 다 해먹었어요. 거의 다 해먹었고 가끔 이제 이렇게 그 길거리 음식을 파는 나라들 있죠.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는 사 먹었죠. 타파스. 그러면 레스토랑 간 적이 한 10유로 미만에 있는 음식만. 좋은 식당은 한 번도 안 갔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여행할 때 제 친구들하고 어떤 구간은 같이 조인해서 친구들이 그 일정에 조인해가지고 오면 또는 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 사줬죠. 그건 먹었죠. 그럼 그런 친구들이 조인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몇 번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좋다. 그 친구들 덕분에 이제 좀 럭셔리함을 즐긴 적은 있는데 그게 항상 있진 않았고요. 저는 그리고 숙박비가 그 제일 저렴한 게 1박에 한 11유로에서 에어비앤비 1박에 11유로 에어비앤비 싱글룸인데 이제 집주인장 함께 쓰는 거. 그 나라마다 다 편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비쌌던 게 한 25유로, 26유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런 덴마크 근데 다 너무 싼데? 덴마크 뭐 이렇게 스웨덴 이런 데는 게스트하우스 막 4인 1실, 8인 1실, 12인실 가도 25유로, 26유로 하는 거고요. 제일 싼 게 좀 이제 그 나폴리 이런 데는 25유로 하면은 싱글룸 거의 날 전용 화장실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찾을 때 1박에 25유로, 26유로를 넘지 않게끔 잡았던 게 있었다. 그런 거 약간 많이 경험해보신 분들은 요즘에 무조건 아닌데, 아직 많이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걱정 많이 하잖아요. 에어비앤비를 잘못 만나면, 약간, 그래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어땠어요? 에어비앤비 저도 요번에 처음 사용해봤던 거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니까 팁이 일단은 리뷰가 좋은 거를 에어비앤비는 슈퍼호스트 뭐 이런 게 있어요. 리뷰가 되게 정확한 편이야. 진짜. 그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슈퍼호스트라든지 조금 리뷰가 4점 이상인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예 없는 거는 연락을 안 했어요. 맞아. 리뷰가 잘 돼 있어가지고 맞아. 그런 염려는 없다. 진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좀 추천을 좀 해주길 원했던 게, 제가 이제 몰랐었는데 포르투갈이 좋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어디가 좋았다 그랬지? 다 좋았는데 나라마다 특색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약간 비용 효율적이고 좀 아름답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여기에 정말 잊을 수 없다 하시는 곳 몇 곳 추천. 일단